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플래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액션 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액션 패널에 관련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좌에서는 액션 스크립트의 구현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액션 스크립트의 표현 기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서는 그런 액션 스크립트의 표현 기법을 간단하게 또는 좀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패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액션 패널을 열기 전에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새로운 창을 하나 여시고 난 다음에 액션 스크립트 입장형을 여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버튼 심볼을 하나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액션 패널을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형 선택 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원형을 하나 그려주시고 난 이후에 뭐 색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을 하시고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F8번 키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버튼으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는 의미상 표현은 없지만 자 원형 버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아마 그 이전 강좌 이전 강좌에서 제가 심벌과 인스턴스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는 이 액션 스크립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심벌과 인스턴스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벌이라는 것은 지금 저와 같이 원형을 만들어서 F8번 키 누르신 다음에 버튼 체크를 하시고 심벌로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히 이 스테이지에 있는 것을 심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이것이 심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은 패널상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패널상에 있는 것이고, 그 심볼을 스테이지 상으로 배치한 것을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액션을 구현한 것은 라이브러리 패널에 있는 이 심볼이 아니고요. 심볼이 아니라 이 인스턴스 상에, 즉 스테이지 상에 존재하는 이 인스턴스에다가 액션 스크립트를 구현을 하는데 물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버튼 인스턴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무비 클립 인스턴스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검정색 화살표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것이 이 인스턴스 내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션은 전부 다 이 스테이지 상에 존재하는 인스턴스에 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액션을 삽입하기 위한 그런 스크립트 도우미 모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버튼 심볼을 버튼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F9번 키를 누르시면은 액션 창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그 색연필 프로그램을 구동하다 보니까 F9번 키를 누르게 되면은 다른 키가 나와서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윈도우에 액션이라는 그런 실제 메뉴 명령을 이용해서 패널 창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F9번 키를 누르셔도 됩니다.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처럼 이렇게 액션 창이 하나 떨어진 걸 보실 수 있는데 혹시 저와 같이 이렇게 패널 창이 구도가 돼 있지 않으신 분들은 스크립트 어시스턴트라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좀 변합니다. 이것이 전문가 모드고 한번 누르게 되면 이것이 이제 초보자를 위한 스크립트 패널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 모드가 아닌 초보자 모드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잠깐 구현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초보자분들께서는 아주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이 부분이 뭐냐면 액션의 종류인데요. 프레임이나 버튼이나 무비 클립의 액션의 종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면 액션 스크립트를 입력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막을 수가 있겠죠. 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프레임에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프레임이 나와야 되는데 버튼이 나와 있거나 또는 액션 그다음 마이너스 무비 클립이 나와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구현하느냐를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버튼이구나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는 그런 구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여기 부분인데요. 이것은
액션 툴박스라고 그래가지고 액션의 모든 카테고리 리스트가 이렇게 뭐가 돼 있냐면 여러분 보시면 트리 구조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것을 찾으셔서 이렇게 입력을 액션을 적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단의 이 부분을 여러분 스크립트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장면과 심벌 중에서 액션 스크립트가 입력된 프레임과 버튼 또는 그 무비 클립 인스턴스를 보여주고 선택을 하면 바로 해당 액션 스크립트가 이 스크립트 창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볼까요? 저와 같이 그러면 저와 같이 플레이라는 한번 것을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플레이 명령이 떨어지고 이렇게 명령 형태의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보셔야 될 것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을 누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저와 같이 플레이를 작업하셨다면 on release라는 부분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면 상단에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매개 변수창이라고 그래서 선택한 액션 스크립트에 대한 세부적인 설정을 지정하는 것인데요. 각각 스크립트에 대한 매개 변수를 설정화면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게 일종의 이벤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가 뭐냐면 스크립트 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뭐 실제로 명령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옵션 명령인데 옵션 명령은 상단에 여기 있는 조그만 삼각형을 누르시면은 여러분 이게 옵션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또 단축 메뉴들이 쭉 나오니까 서브 메뉴들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액션을 추가를 할 수가 있고 액션 바로가기 키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옆에 마이너스 부분은 스크립트 창에서 선택한 액션을 삭제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눌러보면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저는 고투를 다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에 따라서 상단에 있는 이런 매개 변수 창의 내용은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돋보기 안에 A자가 나와 있는 것이 이제 find, 찾기와 바꾸기, 액션 패널에서 사용한 단어를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찾은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워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을 한번 해보셨다면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뭐냐면 삼각형으로 나와 있는 이 올리기 버튼과 내리기 버튼이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액션을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스크립트의 이 도우미 즉 초보자 모드일 때만 여기에 보인다. 다시 한번 제가 스크립트 어시스턴트를 누르게 되면 이 부분은 보이지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 모드와 그 다음에 초보자 모드일 때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에 따라서 스크립트 도우미 모드냐 초보자 모드냐 전문가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옆에 이 헬프 명령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액션 도구 상자나 스크립트 창에서 선택한 액션에 대한 스크립트 사용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헬프 패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 어시스턴트 모드라고 그래서 그 도우미 모드 즉 다시 말하면 액션 스크립트를 입력할 수 있는 액션 패널에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한번 쭉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액션 스크립트 패널을 이용해서 저와 같이 입력을 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도우미 모드인 초보자 모드를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스크립트 어시스턴트를 꺼버린 이런 전문가 모드 형태를 아마 구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크게 어려운 명령을 구현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우미 모드가 아니라도 충분히 명령을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론 뭐 제 생각이긴 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이 되셨으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또 짚어나가면서 새로운 명령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강좌에서 제가 버튼 이벤트 핸들러와 그 다음에 프레임 조절 명령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무비 클립의 이벤트 핸들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 프레임 조절 관련 액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창으로 가셔서 마찬가지 여기에서 똑같이 검정색으로 바꾸고요. 글자 사이즈를 좀 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이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글자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프레임 조절 관련 액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려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액션 스크립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프레임 액션입니다. 프레임 재생, 그 다음에 정지, 그 다음에 등의 그 프레임 조절 관련 액션, 죄송합니다. 조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 정지, 점프 명령을 통해서 단순히 순차적으로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을 사용자의 그 선택에 따라서 프레임이 흘러가도록 수 있도록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런 명령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제가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lay, 그 다음에 가로 열고요. 자, 이것은 그 적용된 프레임부터 재생하는 명령이 되겠죠. 형태가.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적용된 프레임으로부터 재생하는 명령.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스탑이 되겠습니다. stop. 자, 이 명령은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터 정지가 되겠죠. 그래서 정지 명령이 되겠습니다. 정지 명령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여러분 그 해당 이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명령인데요. GOTO, 스펠링은 여러분 똑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여기는 그 프레임 번호나 그 다음에 그 레이블 이름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은 그 지정된 프레임으로 이동한 후 재생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o to and play가 있다면 go to and stop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스탑이고 똑같은 명령인데 지동한 후 재생하는 게 아니라 이동한 후 이거는 정지를 하는 명령. 그러니까 멈추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정지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 to and stop, go to and play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그 next frame, 그러니까 next frame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것은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정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next 프레임이 있으면 당연히 다음으로 가는 게 있으면 이전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또 이렇게, 자, 스펠링은 똑같이 EV, 그래서 다음이 아니라 이전 프레임으로 이동이 되는, 자, 이전 프레임으로 이동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두 가지 정도가 더 남았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next 프레임이고요. 자, 여기 관련된 액션은 다음 강좌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여러분 장면이라는 건 SC, 여러분 신창 아시죠? 그래서 신창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정지. 자, 오랜만에 이렇게 타이핑을 하니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래서 넥스트 프레임은 다음 장면 첫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정지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습니다. PREV. 그 다음에 이전 장면. 자, 그래서 실제로 이 프레임 액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설명을 액션을 쓰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장면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정지, 다음 장면의 첫 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째가 틀렸군요.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제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전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정지,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 정지, 그 다음에 go to and stop, go to and play, 지정된 프레임으로 이동한 후 재생하는 거, 이동한 후 정지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적용된 프레임부터 정지, 그 다음에 에서, 부터기보다는 좀 명령이 좀 다르죠. 그죠? 에서, 프레임에서 정지, 그 다음에 그 적용된 프레임부터 재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고투앤 플레이와 고투앤 스탑에서는 프레임 번호나 아니면 레이블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이정표를 찾아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레임 번호와 레이블 이름은 일종의 목적지를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액션 플래시, 액션 스크립트의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 액션에 관련된 명령의 명령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